자,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하던 대로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형임용닷컴 최한솔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보는 것처럼 2025학년도 특수교사가 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내년 수업을 그리고 내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는 이 이유고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면 떨어지고 제가 얘기한 대로 하면 합격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 가지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2025학년도 임용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소통,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인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새로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시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험이 바뀌었는지를 새로운 환경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새로운 소통은 이러한 바뀐 환경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대할 것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소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가 고민이 되잖아요. 그 고민 지점을 새로운 도약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볼 거는 새로운 환경이죠. 자, 이 새로운 환경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새롭게 바뀐 환경이 주는 영향이라는 내용으로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이후 공부 방법의 변화, 그리고 TO 변경에 따른 문제 방향 수정, 마지막으로 이 개정 커리큘럼에 따른 커리큘럼 적용 확대라고 돼 있죠. 일단 첫 번째 포스트 코로나 이후 공부 방법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학부 때 경험해봤죠. 코로나 때는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래서 수업도 제대로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최상위층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학력 저하는 별로 없고요. 그 대신 중, 하 같은 경우에는 학력 차이가 더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상태일 겁니다. 원래 공부를 잘했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하고요. 그렇지 못했던 같은 경우에는 또 힘들어지겠죠. 즉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런 학습적인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이라는 큰 장벽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공부를 잘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본인만의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든 간에 이 공부 방법을 가지고 임용시험도 그리고 학교 수업도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대부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켰던 대로 하던 대로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공부 방법의 변화가 생겼고요.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TO 변경에 따른 문제 방향의 수정. 즉 지금 TO가 초등 같은 경우는 얼추 안정적이고 중등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 편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유, 초, 중 모두 문제가 예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 유초중 문제를 비교해 보면 적당한 난이도를 만들기 위해서 기출문제 있는 내용 반 정도로 내요. 그리고 나머지 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내용을 내고요. 이 새로운 내용 중에서도 반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내고 또 반은 외워서 쓰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기출문제 나왔던 내용 같은 경우에도 답을 보면 쉽게 쓸 수 있는 문제였지만 답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은 과정을 거쳐서 답을 쓰도록 유도했어요. 그래서 처음 볼 때는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와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그렇게 쉽지도 않았던 문제예요. 즉 시험장에서 너무 난이도가 쉽거나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발생한 거겠죠. 그래서 TO 변경에 따른 문제 방향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개정 커리큘럼에 따른 커리큘럼 적용 확대가 돼 있죠. 알다시피 특수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따지고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도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15 개정이 이제 이 개정으로 이제 적용 확대가 되면서 이 개정으로 문제가 낼 가능성이 높아졌죠. 실제로 초특도 그렇고 중특도 그렇고 생각보다
교육과정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이 내용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바뀐 환경에 주는 영향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 공부 방법의 변화 측면에서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정립을 하셔야 돼요. 즉, 내가 초, 중, 고 다니면서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한 자신감과 공부에 대한 효능감이 있다고 하면 그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최소한 1, 2월까지는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을 적용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봄으로써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뭐 지금 개강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때 해야 될 건 뭐 나중에 뒤에서도 더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부 방법에 대한 서적 그리고 강의들이 있습니다. 이 공부 방법에 대한 서적이나 강의들을 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합격한 사람의 이 합격 수기를 본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게 가능하고 이게 불가능하고를 생각하고 이 중에서 가장 자기에게 맞는 걸 얼른 찾는 게 중요해요. 왜? 이 임용이라는 시험 같은 경우 단순히 암기만 하는 수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를 비롯한 많은 강사들이 아무리 많이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하는 걸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공부 방법 정립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서적이라든지 강좌 그리고 합격 수기 같은 걸 통해서 이러한 공부 방법을 찾아보는 게 우선적일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얼른 찾고요. 이거를 시험 끝날 때까지 밀어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TO 변경에 따른 문제 방향 수정이죠.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는 단순히 외워서 쓰는 문제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생각을 해서 유추하거나 그리고 모르는 것을 접근하기 위한 문제 해결력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암기뿐만 아니라 사고력 향상을 위한 다른 방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는 배경 지식을 아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배경 지식은 제가 수업 때도 얘기해 주지만 이 내용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배웠던 학부에서 배웠던 교재에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 대표적으로 봐야 될 강론선들을 이렇게 정리한 내용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참고해가지고 이 중에서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책이 있다고 하면 그 책을 한 번 정도는 정독할 필요가 있어요. 즉,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르는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강론을 정독하는 거고 굳이 책을 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학부 때 사용했던 책 중에서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읽어보는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이러한 사고력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했던 그런 사고력도 있지만 문제 접근하는 거와 관련된 사고력도 있거든요. 그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면 기출문제를 그냥 답을 외우고 이게 뭐다 정도 끝나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고 하면 왜 이렇게 답이 되는지 그리고 이 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경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뭐까지도 할 수 있냐면 이번 시험에 나올 문제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지까지 돼야 방금 얘기했던 그러한 문제 해결력 그리고 사고력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뀐 걸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공부할 때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실패를 하지 않고 빨리 이 시험을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개정 커리큘럼에 따른
커리큘럼 적용 확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초수라고 불리는 시험을 한 번 정도 쳐본 또는 한 번도 안 쳐본 분들 같은 경우 워낙 특수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을 등한시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교육과정 내용을 제대로 몰랐다고 하면 100% 떨어지게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래서 초수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학만큼 여러분들이 뭘 해줘야 된다?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의 이해와 그리고 암기, 그리고 적용이 엄청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1, 2월부터 해야 될 건 교육과정과 관련된 뭐 총론, 해설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차피 이게 다 좋은 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를 기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 내용 같은 경우는 장기 기억으로 승부하게 되기 때문에 뭐 매일 루틴을 만들어가서 똑같은 시간에 비슷한 내용으로 끊임없이 보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빈칸 채우기라든지 문장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바뀐 환경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방법이죠. 자, 새로운 소통 측면에서 공부 방법 및 공부 습관 형성을 위한 컨설팅을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사고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제시할 거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확대를 운영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부 방법 및 공부 습관 형성을 위한 컨설팅 운영 같은 경우 뭐 직강이든 인강이든 간에 수강생 대상으로 카카오톡으로 질문과 상담을 지금도 받고 있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간 패키지 수강생들 그리고 3, 11월 패키지 수강생들 분들은 직강일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이러한 공부 방법과 공부 습관 형성을 위한 컨설팅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스터디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강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저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물론 수업을 제외하고 본다고 생각하시고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초반에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멀리 시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사고력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 제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 그리고 올해 그리고 내후년에 나올 그러한 강론들과 관련된 각종 특강을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수고를 조금 더 줄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라도 여러 책 내용들이 좀 달라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수업 중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즉 다양한 자료로 여러 가지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만들도록 노력할 겁니다. 뭐 똑같은 내용을 주더라도 이게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1, 2월 그리고 3, 6월, 7, 8월 조금씩 변경하면서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높여줄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의계정 커리큘럼 확대 운영 계획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 2월부터 이 교육과정을 이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 초반에는 총론만 보고요. 그 다음에는 강론이라고 불리는 뭐 기본 국어, 뭐 기본 수학 같은 걸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보시는 것처럼 초과정 내용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기본교육과정 해설서 내용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2025학년 같은 경우는 초등 같은 경우 기본교육과정 해설서도 따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의한 우리가 가져야 될 또는 대응해야 될 방법들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새로운 도약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먼저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라고 있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동기 수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4학년이 됐어요. 그리고 1차를 떨어졌어요. 마냥 그냥 공부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모든 공부의 기초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돼. 이 억지로 하기 위해서는 이 동기가 엄청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걸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초수라고 하면 내가 질 지역, 서울이면 서울, 경기라면 경기, 여기서 뭐 20명 중에서 10등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재수 이상이라서 아니나 30명 중에서 5등을 하겠다.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이 구체적 목표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뭐 특수교육학 80점에서 60점, 뭐 교육학 15점, 아니면 뭐 교실논술 20점에 만점에 18점, 그리고 교육과정 70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수치를 만들어내면 좋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 설정, 즉 동기를 수립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교사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빨리 목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 목표 설정 중에 아까 얘기했던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빨리 찾고요.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 공부 방법 찾기 힘들어요. 근데 찾으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생 소위 말해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암기 방법이라든지 본인만의 뭐 속독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다른 컨텐츠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려주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필요하신다고 하면 그 내용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최대한 빨리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방금 얘기했던 합격 점수와 합격에 의한 등수 같은 경우도 설정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1년 내내 이걸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뒤에 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이 동기 수립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딱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럼 동기를 수립했다고 하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구체적인 공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합격한 사람들은 대부분 1년 플랜이 있습니다. 물론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공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공부하는데 훨씬 더 효율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럼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뭐 이론서, 강론선들이 있죠. 이거 처음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정독을 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한두 번 정도의 정독한 다음에 암기를 위한 작업이 필요하고, 그 작업은 책 내용 또는 책 계율을 가지고 큰 틀에서 소위 말해서 마인드맵 등을 이용해 가지고 큰 틀에서 관련 내용들을 접근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암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물론 틀, 단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암기를 하잖아요. 즉 암기를 하기 위해서 이해도 되고 이해하기 위해서 암기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 시험에 내가 써먹어야 돼. 이 써먹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소위 말해서 정의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해하고 암기 또는 암기하고 이해할 때 먼저 해야 될 건 모든 개념들의 정의를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좋아요. 뭐 정의 다음에 목적이 나오고 장점이 나오고 절차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정의. 이 정의를 통해서 여러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독을 하고요. 그리고 마인드맵 등을 이용해서 큰 틀, 그리고 이 큰 틀에서 정의 부분을 열심히 외운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숙달이 된다고 하면 정의, 그 다음에는 절차, 그 다음에는 뭐 장단점, 그리고 다른 개념들 간의 차이점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적용하는데, 이 적용하는 게 소위 말해서 기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 기출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 기출문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 방법에 뭐가 있냐면 네, 기출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올해 어떤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이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뭐 하냐면 풀이를 하겠죠. 이거 답은 뭐고 이게 왜 답이 이렇게 되고 답이 안 되는지.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게 기출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암기한 내용을 적용한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풀이와 분석을 베이스로 얘기하는 거고요. 확인은 의미가 없어요. 확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암기한 내용을 적용할 때 기출을 가지고 풀이하고 기출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 같은 경우 기출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기출문제와 관련된 개념을 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분석해가지고 다음에 나올 내용 그리고 뭐 이게 문제고 될 수 없는 이유 등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 공부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러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습관 형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위한 단순화된 루틴을 형성해야 돼. 그래서 공부에 올인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 이 루틴이 형성이 되면 소위 말해서 이 불안감을 많이 없앨 수 있어요. 왜 불안해지느냐? 환경이 변하고 그리고 내 공부하는 것도 변하는데 심리적 안정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활을 이렇게 공부에 맞춰서 패턴을 해놓으면 불안감을 많이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안감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왜? 어차피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생활습관 형성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단순화된 루틴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고 기간제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이러한 단순화된 루틴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학교 갔다가 뭐 퇴근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밥 먹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좀 좋다. 그리고 공부 같은 경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할 텐데 이 불안과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 생활에 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한다고 하면 오늘 뭐 8시부터 10시까지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면 그 보상으로 뭐 코인 노래방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조건 달리기, 러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불안과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수험 생활이 좀 길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건 동기를 수립해야 됩니다.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명확하게 자신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공부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우리는 기출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정독하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키워드 그리고 마인드맵 등을 이용해서 암기를 하고요. 그리고 암기한 내용을 다시 기출문제를 풀고 풀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부를 할 때 쓸데없는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루트를 만들고 그리고 불안과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도 조금씩 달라지겠죠. 예컨대 초수, 즉 시험을 별로 안 친 분들 또는 한 번도 안 쳐본 분들 또는 1차 합격이나 그래도 여러 번 시험을 쳤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겠죠. 일단 초수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내용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일단 다 훑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재수나 삼수보다 당연히 전반기일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비는 공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초수생들 같은 경우 후반기 때 많이 채워 넣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수와 초수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재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초수들을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본인이 배웠던 거 말고 이제는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을 채워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거, 그리고 공부량을 이렇게 수치화로 나타내면 초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반기 때에는 1에서 5까지밖에 못 채웁니다. 그리고 재수 같은 경우에도 1에서 5까지밖에 못 채우는데 이 채우는 방법과 채우는 방안이 달라져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초수는 당연히 강론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재수 같은 경우는 대충 내용을 알잖아요. 그러면 강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안 봤던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자료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수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단거나 썸노트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근데 재수는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초수와 재수는 공부를 할 때 방법도 양도 달라집니다. 이거를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것도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마련해 뒀습니다. 그래서 1, 2월 같은 경우에는 완벽 이론반을, 그리고 3, 4, 5, 6은 기출 분석을 통한 이론 완성반을, 그리고 7, 8월은 영역별 문제풀이반을, 92문항을 최종 모의고사반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1, 2월 강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주고 싶은 말이 뭐가 있냐면 방금 얘기했던 이러한 공부에 대한 시작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얼른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제 제발 합격합시다. 그리고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임용고시에서 초등특수 평가원 지역에 응시하였고 운이 좋게도 한 번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소수의 재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합격한 데에는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꾸준히 활용하여 공부한 것이 가장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저희 공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합격 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공부 방법이 정답은 아니니 다양한 합격 수기를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공부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3월부터 최한솔 교수님의 패키지를 끊어 강의를 수강하였는데 최한솔 교수님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크게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최한솔 교수님이 기출분석 강의로 가장 유명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임용에서의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기출분석을 가장 잘 하시는 교수님으로 강의를 수강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특훈 카페에서 최한솔 교수님이 기출분석으로 유명하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최한솔 교수님의 OT를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최한솔 교수님께서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강의가 기출분석 강의라고 하실 만큼 이 강의에 열정적이셨기 때문에 이 교수님이라면 믿고 수강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강의를 들어보니 기출문제를 분석하실 때 어떤 강론에 기반해서 출제되었고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강론 내용을 함께 정리해 주시는 등 다소 헷갈릴 수 있는 개념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주시는 점이 매우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한솔반이라는 학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이전에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들이 밀렸던 경험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직강은 듣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 되었었어요. 이러한 저에게 한솔반은 인터넷 강의 수강 진도를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주간 계획을 확인해 주시며 꾸준한 공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제공한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한솔 교수님의 특수교육 임용 참고라는 카페에 마인드맵 자료나 형성평가 자료, 영역별 기출문제 등 임용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학습 자료들이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보고 교수님께서 강의를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교수님이라면 1년간 믿고 수강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어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제가 특수교육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시기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제가 3학년 때부터 수강하던 기본 이론 강의를 완강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강의는 시간에 쫓기듯이 수강하였기 때문에 전혀 복습도 되지 않았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는 1월까지 빠르게 듣고 2월까지는 스스로 특수교육학 전 영역을 1회독하겠다라는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부해야 될 분량을 영역별로 나누어 놓고 기본 이론서를 꼼꼼히 읽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고 나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09년도부터 12년도까지의 객관식 시절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객관식 문제를 풀어본 이유는 서답형 문제와는 달리 정확한 정답이 평가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고, 제가 바르게 알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기 용이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또 객관식 문제의 선지나 제시문에서 얻어갈 정보가 많고, 또 이러한 기출 선지들이 다시 서답형 시절에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꼭 객관식 시절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유튜브에 최한솔 교수님의 객관식 시절 기출 분석 강의가 올라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며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2월달까지 기본 이론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3월달부터는 최한솔 교수님의 패키지를 수강하게 되었어요. 다양한 합격 수기에서 한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따라 꾸준히 수강하는 것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최한솔 교수님을 믿고 최대한 강의를 미루지 않으며 수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심화 이론반 강의와 영역별 기출 분석반을 동시에 수강하였고, 강의를 들으며 기본 이론서에 단권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출된 연도를 요초 중 구별하여 표시하고, 수업 중에 강조하신 부분은 빨간색으로, 또 기출된 선지나 내용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마지막으로 심화 강론 내용과 추가로 제공한 자료에서의 내용은 검정색으로 작성하여 단권화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조화하여 표시해 두니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이후에 회독하는 시간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었어요. 이렇게 단권화한 자료는 10월달까지 대략 10회독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기간에는 단권화 작업과 동시에 기출분석반 강의를 수강하며 기출문제를 풀고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강의를 듣기 전에 혼자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스스로 분석해보며 저희 학습 정도를 확인하였어요. 그리고 해설지의 모범 답안을 보며 답안 작성 요령을 익혔어요. 서답형에는 답안 작성 방법도 중요하니 꼭 완전한 문장이 되게끔 답안을 적는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 이후에는 분석 강의를 수강하며 제가 혼자 분석하며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수님과 함께 기출 경향을 확인하고 이후 출제 경향을 예측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후 공부 방향을 잡는데 보다 더 시간을 들였던 것 같아요. 이때는 기본 이론서를 참고해가며 관련 개념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인출해보는 정도를 목표로 하여 분석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또 4월, 5월쯤에 교생 실습을 가실 텐데, 저는 교생 기간 동안에는 실습에만 집중하고 임용 공부는 잠시 쉬었어요. 2차에 모두 도움도 되고 이후 임용 공부에 많은 동기가 되어줄 경험이니 마음 편히 교생에 집중하여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월부터 8월까지는 문제풀이반을 수강하고 스스로 연도별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연도별 기출풀이반 강의는 교생을 다녀온 동안 밀린 강의를 수강할 시간이 부족해서 초반에 조금 듣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교수님이 출제 경향과 시기별로 중요하게 다뤄졌던 강론서 내용을 알려주시는 만큼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강의였어요.
이 기간 동안에는 문제풀이반을 통해 많은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했어요. 서술형 문제인 만큼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여 적었던 것이 채점자에게는 답으로 보이지 않아 채점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문제풀이반을 통해 느꼈어요. 그래서 전회차 첨삭을 받으며 내가 생각하는 답과 채점이 될 만한 답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정답으로 채점할 수 있을 만큼 정확히 답을 적기 위해 기출된 내용과 강론서 내용을 그대로 외우기 위해 시간을 많이 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도별 기출문제를 풀고 문제에 나온 개념과 아는 내용을 전부 인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전에 기출 분석했던 것과는 달리 기출문제에다가 제가 아는 것만을 적고 다시 책을 기본이론서를 보며 제가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었고 또 인출이 끝난 뒤 부족한 부분을 암기하며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였어요. 이렇게 자기점검과 보충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저희 특수교육학 지식을 늘리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꼭 단순히 눈으로 보고 읽고 이해하는 것만 말고 꼭 직접 손으로 써보든지 말해보든지 편한 방법으로 인출을 하며 내가 알고 있는 정도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단권한 자료를 매번 들고 다니기 곤란하여 합격자 서브노트 중 저희 도식에 맞는 것을 골라 내용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탄화 속도가 느려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고 단권화하는 것을 선택하였지만 공부를 한 후반부가 되니 자료가 너무 많아져서 서브노트가 꼭 필요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서브노트를 만들기에는 너무 시간이 늦어 합격자 서브노트를 활용하였는데 그때 할 수 있었던 저희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단권화한 책을 보며 서브노트 중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만 체크하여 그 내용 위주로 활용하였어요. 개인적으로 이때 들인 시간이 조금 아까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자신에게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 신중히 고민해보시고 둘 중 하나만 만드시길 추천드려요. 9월부터는 서브노트를 보며 내용을 암기하고 전 영역을 반복하여 인출하는 연습을 했어요. 일주일에 전 영역을 돌리기 위해 요일별로 공부량을 정하고 꾸준히 반복하였습니다. 백지에다가 암기한 내용을 모두 적고 빠뜨린 부분을 다른 색 펜으로 추가하며 공부했습니다. 이때는 개인적으로 가장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시험 시간은 다가오는데 인출은 안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좌절을 하였던 시기였어요. 사실 저도 시험 직전까지 완벽하게 인출한 적은 없었고 인출을 완벽히 못한다고 해서 꼭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혹시라도 백지 인출을 하신다면 인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라고 생각하시며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9월부터 모의고사 강의를 수강하였어요. 저는 모의고사를 시험 환경을 미리 경험하는데 활용하였어요. 최한수 교수님의 모의고사 반 강의는 인강생들도 구글 미트를 통해 직강생들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러한 경험이 시험 불안 있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를 실제 시험처럼 많이 연습한 덕분에 실제 시험장에서도 덜 떨고 시험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월부터는 시험장에 가서 볼 자료를 간단하게 제작하고 새로운 것을 외우기보다는 아는 것을 잊지 않는데 노력했던 시간이었어요. 파이널 강의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것만 믿지 마시고 꾸준히 해왔던 공부를 정리하는데 시간을 쏟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렸고 임용 공부하며 느꼈던 것을 공부 이외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파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앞서 말했듯이 제 공부 방법이 정답이 아니고 여러분만의 공부 방법을 빠르게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엄청난 내향인 사람이라 혼자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으나 여러분들 중에서는 스터디원들과 함께 격려하며 공부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분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이외에도 자신은 어떤 환경에서 공부가 잘 되는지
아침 또는 밤 중에 어느 때가 공부가 잘 되는지 등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에 맞는 공부 환경을 조성하여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바심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1년이면 합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또 여러분 중에서는 4년간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재수 이상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1년보다도 더 단기간에 합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공부 기간에 대해 조바심 느끼지 않고 차분히 당장에 주어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렵겠지만 되려 더 여유를 갖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계획을 세워 진행하기보단 마음 편하게 일주일에 하루 이틀쯤은 쉬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용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첫 번째로 반복, 두 번째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제 철저히 준비하셔서 실제 시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또 원래 컨디션이 아니라더라도 어떻게 되든 불합격이 되지 못하도록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한준 선생님의 연간 패키지를 수강한 서울지역 초수합격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약 1년 6개월 정도 공부를 했고 또 3학년이었던 2020년에 1, 2월 강의랑 이제 3, 6월 강의를 듣고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2021년에 4학년이 돼서 이제 작년에 들었던 강의가 만족스러워서 다시금 연간 패키지로 이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제 점수는 1차 점수는 약 컷에서 7.7 정도 높았고 2차가 포함된 최종 점수는 약 플러스 9점 정도로 해서 최종 합격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도 이제 작년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여러 합격 수기 영상들 모두 시청했음에도 그분들의 커리큘럼이나 공부 방식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영상을 보고 자신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과감하게 건너뛰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합격을 해서 너무나도 기쁜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시간 동안 저를 압박해오던 그런 공부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이제 갑자기 사라지니까 너무나도 홀가분 하고 또 이제 저도 이런 합격 수기 영상에도 올라오게 돼서 정말 꿈을 이룬 것 같이 너무나도 기쁘고요. 또 부모님 그리고 여자친구에게도 떳떳한 사람이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인 2020년에 최한솔 쌤의 강의를 이제 들은 이유는 이제 2020년에 제 여자친구가 이제 최한솔 선생님의 연간 패키지를 듣고 합격을 했고 또 강력하게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바로 1, 2월 강의를 현강으로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때 임고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별 생각 없이 이제 그때는 들었는데 다시금 이제 4학년이 돼서 21년에 이제 어떠한 강사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저는 다시 최한솔 선생님을 찾아서 연간 패키지를 수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기출 중심적이라는 점인데요. 한솔쌤은 이제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 주실 때 항상 먼저 그 내용이 기출에 나왔는지부터 이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시작을 해서 이후 기출 분석 또는 심화 강의, 문제풀이 모의고사를 진행할 때 이런 커리큘럼을 따라갈 때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고 기출을 분석하거나 또 문제를 풀 때에도 항상 기출 중심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한솔쌤이 그 부분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솔쌤을 다시금 선택했고요. 두 번째는 한솔쌤의 자료가 매우 풍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솔쌤 책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제 한솔쌤 책에는 이제 정말 다른 제 책보다 훨씬 많은
그런 강론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수록이 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강론 내용 더보기, 그리고 최 선생님 코멘트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 그리고 현재 특수교육에서 트렌드가 높은 그러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강론을 이제 뭐 서점이나 이런 데서 추가적으로 알아보거나 찾아보지 않았고요. 저는 오로지 한솔쌤 교재로만, 그리고 한솔쌤이 나와준 추가적인 자료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부한 자료를 통해서 제 인고 합격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금 최한솔 선생님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솔쌤 커리큘럼의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1, 2월에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 저는 이 강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 앞으로 기출 분석, 문제풀이, 모의고사 등 심화를 하기 위해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한솔쌤 기본 이론 반을 딱 듣자마자 저는 한솔쌤 평강을 통해서 그 인출 스터디를 바로 구성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했는데, 한솔쌤이 처음에 주신 마인드맵을 이제 그냥 무작정 암기를 해서 인출을 해보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큰 장애 영역 안에 어떠한 중간 개념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어떠한 세부적인 개념이 있는지에 대해서 큰 틀을 파악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은 지금 안 하시는 거를 매우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도에 따라서 개념 인출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인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 2강을 수강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통합교육의 목적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통합교육 관련 용어가 시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정도만 이제 인출을 해서 물어봤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인출하려고 하면은 이제 큰 틀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 가장 큰 틀을 먼저 암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 이후 공부 습관을 잡는 데에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복습에 대해서 가장 집착하듯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당일, 그 다음날, 그리고 3일 뒤, 일주일 뒤, 2주일 뒤 등 이렇게 꾸준히 복습을 해놔서 기본 이론 강의 때 배운 게 이후 강의에도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가장 정확하고 또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후 3, 6월 이제 심화 이론 강의와 기출 분석 강의를 들으실 텐데,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암기를 가장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암기가 여러분이 이제 하시게 될 기출 분석을 하는데 가장 기반이 되고, 또 기출 문제를 스스로 풀어봄에 있어서 이러한 암기가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의 가진 마인드 같은 거는 암기가 안 된다고 자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암기가 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또 두문자법이나 어구 만들기 등 이제 자기만의 암기법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암기를 하려는 그런 태도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실제로는 이제 11월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뭔가 조바심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암기를 하려는 그런 태도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심화 이론 강의에선 1, 2월 강의 때 다루지 않은 추가적인 강론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때 이 강의에서 이제 최한솔 선생님께서 시험에 출제될 것 같다는 그런 말을 1, 2월 강의 때보다 훨씬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부분이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자료처럼 실제로 적중한 자료가 있어서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1, 2월 때 공부하셨던 것과 같이 공부를 하되, 이제 한솔쌤이 이거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때 놓치지 않고 꼭 책에 필기를 해두셔서 그 부분만큼은 시험을 볼 때까지 꼭 계속해서 무조건 암기를 하시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기출 분석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기출 분석하실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첫째는 문제 형식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문제를 예측해 보는 것, 그 두 가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다루시는 것을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이제 기출 문제 그리고 나올 기출 문제가 체감상 거의 90% 이상 이 다식은 반복되기 때문에 문제 형식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작년에 유치원 초등에서 출제되었던 내용이 이후 중등에서 또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후에 나올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출 분석을 하면서 한번 예상해 보시는 쪽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이제 문제를 푸시게 될 텐데요. 그때는 이제 절대 답지를 먼저 보지 말고 이제 진도까지 문제를 쭉 풀고 그 이후에 스스로 답지를 확인해서 내가 무엇을 틀렸는지 무엇을 아직 외우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 이후에 한솔쌤의 강의를 들으면서 내 풀이 방식이 맞는지 또는 내 풀이 방식이 잘못됐다면 한솔쌤은 어떻게 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때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러면 전문가는 이렇게 푸니까 나도 이렇게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최대한 한솔쌤과 비슷하게 풀어보시는 것도 매우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한솔쌤께서는 이제 기출 분석에 있어서는 정말 다른 강사분들보다 가장 강점이 있다고 이제 유명한 만큼 여러분들도 한솔쌤이 어떻게 기출 분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 있어서 이제 집중을 꼭 잘 하셔서 그런 부분을 꼭 배우시고 또 많이 모방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월, 9월에는 이제 기출변형 문제풀이 강의를 이제 들으시게 될 텐데, 이 강의를 들을 땐 최소한 기출 문제집을 서답형, 선택형 포함해서 최소 5회독 정도는 하신 상태에서 듣는 것을 권장드리는데, 왜냐하면 이제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 외운 상태에서 기출 변형을 들어야 어떤 부분이 변형되었고 이제 혼자 공부할 때도 나는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변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고 또 더욱 정확하게 임용 문제를 스스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시기는 이제 어떠한 벽을 느낄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답안지를 한솔쌤과 여러 조교 선생님들이 이제 채점을 해주시기에 자신이 보기에는 정말 답이지만 전문가, 즉 이제 한솔쌤께서 보시기에는 답으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이 시기에 제 자신이 어떤 점이 부족하고 또 무엇을 보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분석을 하시는 게 합격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10월, 11월에는 이제 모의고사를 푸시게 될 텐데, 이제 마지막 강의여서 여러분들은 이제 배울 게 더 이상 없고, 또 무엇을 더 배우고 뭘 해봤자 더 이상 이제 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게 되는데, 경험상 절대 그렇지 않고, 이때부터가 제 문제풀이 능력을 거의 50% 이상 정도 향상시켜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지금 제 모의고사 성적표와 같이 1회부터 5회차까지 진행되었을 때 점차 성적이 더 향상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처럼 모의고사 기간인 이 10월, 11월에도 여러분의 실력이 최소 10점 이상은 오를 수 있으니 꼭 모의고사까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수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집이 아닌 학원에 오셔서 푸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풀어야 다른 사람들이 글씨를 쓰거나 다리를 떨거나 아니면 그런 고민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방해가 되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실제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장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이제 주기적으로 느끼면서 스스로에게 긴장감을 계속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솔쌤이 이제 실시간으로 대면 또는 이제 비대면으로 모의고사 답안지를 채점해 주시고 또 질의응답을 받아주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 혹은 뭐 채점자가 보기에 내 답안이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그러면 이런 사소한 감점이 없는 답안 작성에 대해서도 한솔쌤께 마지막으로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의 답변을 더욱더 퀄리티 있게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솔쌤에게 개불천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스터디와 단권화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스터디를 저는 초수면은 필수, 재수 이상부터는 매우 권장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터디라는 게 단순히 같이 공부하는 것 이외에 남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상대평가를 통해서 선발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상대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든 최소한 남들보다 떨어지는 그러한 실력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터디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함께 스터디했던 재수생 형이 있었는데요. 그 형이 외웠지만 제가 외우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스터디가 끝난 다음 부랴부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외우고 이제 오히려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더 외움으로써 다음 스터디 때는 그 형이 이제 저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외운 부분에 대해서 그 형도 외우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발전하는 긍정적인 관계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뿐만 아니라 그 형 또한 이번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스터디원들과 긍정적으로 비교를 해가며 더욱더 그런 서로를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단권화 쪽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요. 저는 서브노트와 단권화 중에서 저는 단권화가 조금 더 취향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서브노트를 만들게 되면 줄글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적게 되는데 확실히 이해가 안 된 1, 2월 그리고 3, 4월 시기에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된다면 개념의 맥락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개념이 형성될 수도 있고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뺐던 내용이 알고 보니 중요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권화를 만들 때 일단 모든 자료를 한솔쌤 책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추가적인 자료를 이제 붙일 때는 한솔쌤이 나눠주신 자료나 자신만의 자료를 이제 한 페이지에 두 쪽 인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좀 축소를 해서 빈 공간에 효율적으로 붙일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또 이렇게 간단하게 붙임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영역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때 기초적인 내용, 심화적인 내용, 그리고 아직 출제가 안 된 추가적인 내용까지 함께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저는 축소해서 붙이는 방향으로 단권화를 제작했어요. 또한 여러분이 단권화함에 있어서 한솔쌤 책에는 또 여러분이 쉽게 필기할 수 있도록 옆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빈칸을 마련해 주었는데요. 이 빈칸에 여러분이 한솔쌤 판서뿐만 아니라 해당 영역의 모든 내용을 이제 적으셔야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핵심 문장을 이렇게 적어두거나 저만의 출제될 것 같은 그러한 개념을 표시를 하고 간단하게 예상 문제를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임용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첫 번째로 반복, 두 번째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반복부터 말씀드리면 반복은 곧 회독수를 의미하고 또 많은 회독수는 자연스러운 암기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제 임용을 치르기 전까지 정말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이제 암기를 해야 되고 머릿속에 이러한 많은 내용을 집어넣게 된다면 선택적으로 우리 머릿속이 당연히 여러 내용을 지우게 되는데 많은 반복과 회독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내용을 연상할 수 있게 되는데 실제 시험 가서 이제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연상을 할 시간이 정말 없어요. 이제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딱 어떤 내용을 봤을 때 그 내용이 바로 떠오를 수 있게끔
정말 많은 반복과 해독수를 가져가시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채점관들이 맞게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우리가 임하면 안 되듯이 그런 어떠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애매함이 존재할 땐 최대한 한술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그러한 애매함을 없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이제 현강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매 쉬는 시간마다 나가서 정말 궁금한 것뿐만 아니라 한솔쌤이 어제 무엇을 했는지,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와 같이 정말 무엇이든지 질문을 하는 그러한 습관을 기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또 한솔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 쉬는 시간마다 나가서 질문을 꼭 함으로써 무의식 중에 갖고 있는 그런 오개념들도 수정할 수 있고, 또 한솔쌤과 친해져서 이후에 여러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그런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솔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게 된다면 한솔쌤이 무조건 틱틱 대시며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애정 표현이니 너무 마음 쓰지 않고 또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고 나선 무조건 책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적어놔서 이제 이후에 또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한솔쌤에게 질문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자는 말보단 불합격하지 못하게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철저히 준비하셔서 실제 시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또 원래 컨디션이 아니라더라도 어떻게 되든 불합격이 되지 못하도록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을 닫고 가는 것을 이제 목표로 잡아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여러 부분을 포기하고 또 공부를 하시는데, 그런 운의 요소의 여러분의 1년이 아쉽게 놓치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불합격하지 못하게 준비를 하시고 이번 연도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